분자생물학 7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지금 이제 벡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처음에 리스트릭션 엔자임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PCR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벡터에 대해서 벡터. 맨 처음에 이제 플라스미드의 정의. 플라스미드 정의가 뭐였죠? 오리지너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는 스몰 서큘러 엑스트라 크로모조말 엘리먼트. 근데 그 플라스미드를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다른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발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유전자를 안으로 넣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을 이제 벡터라고 했고요. 그래서 벡터가 가져야 되는 조건은 첫 번째로 이제 셀렉터블 마커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벡터를 넣어줄 때 잠시만요. 예. 미안해요. 예, 우리가 이제 벡터로 사용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셀렉터블 마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클로닝하기 용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멀티 클로닝 사이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운 벡터에는 셀렉터블 마커는 있었지만 멀티 클로닝 사이트가 없어서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PUC 1819라는 벡터에서는 이제 멀티 클로닝 사이트가 도입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멀티 클로닝 사이트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셀프 라이게이션이라는 것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셀프 라이게이션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100% 우리가 원하는 सब스트레이트 벡터를 100% 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엔자임 리액션이니까 100%라는 건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97% 8%였다면 요새는 이제 99% 99점 몇 프로 이런 건 가능해도 이제 어차피 100%는 안 되기 때문에 셀프 라이게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가로스 젤이에요. 아가로스 젤이 만약에 아주 큰 DNA의 아주 작은 차이조차 구분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2700하고 2640이 거의 아그로셀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이렇게 자르기가 좀 쉽지가 않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릭션 엔자임 2개로 자른 거랑 1개로 잘린 거가 거의 동시에 위치하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편을 잘라내서 우리가 그 부분만을 일루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 그 문제를 이제 셀프 라이게이션 된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플레이트 상의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콜로니가 여러 개 이렇게 막 생기는데 이 중에 셀프 라이게이션인 것과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가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PUC에는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사실은 그 부분 없이 그러니까 오페론에 대한 설명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페론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실은 나중에 배울 텐데 트랜스크립션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페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텐데 그때 얘기를 하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제 이런 내용을 그때 낼 텐데 기말고사에 낼 텐데 그러니까 중간고사에는 이제 오페론에 관련된 내용은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페론에 대해서 좀 미리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락오페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핸드아웃은 없지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락오페론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잖아요. 락오페론이 뭐 할 때 쓰는 거죠? 락오페론. 이콜라이가 바깥에 이제 글루코스가 있으면 탄소원, 영양분으로 글루코스가 있으면 에너지원으로 글루코스가 있으면 글루코스는 셀 안으로 쉽게 들어와요. 쉽게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셀 안에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글루코스가 없어요. 바깥에 글루코스가 없단 말이에요. 먹이로 글루코스가 없고 락토스만 주어져요. 글루코스는 없고 락토스만 있을 때 락토스는 뭐냐면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붙어있는 이렇게 이당류예요. 이당류. 근데 얘는 이 락토스는 셀이 이렇게 있으면 셀 안으로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고 뭔가 이렇게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널 같은 게 홀이 있어야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이 이 구멍을 라고페로는 스트럭처 진이 락 G, Y, A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A는 뭐 아직 기능이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게 Y가 요 구멍을 만들어주는 아이예요. 락토스가 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요 구멍을 만들어주는 아이가 락 Y다. 그러면 락토스가 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잘라서 이 글루코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르는 엔자임이 필요한데 이 자르는 엔자임이 락지예요. 그래서 베타 갈락토시레이즈라고 해서 락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락오페론은 바깥에 글루코스가 없고 락토스만 있을 때 이 락토스를 데리고 들어와서 잘라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들 락G, 락Y가 하나의 프로모터 밑에 락G, Y, A가 하나의 프로모터 밑에 있어서 얘네들이 폴리시스로닉한 mRNA 락G, 락Y, 락A를 이루도록 얘네들이 한 프로모터 밑에 모여 있어서 얘네들을 락오페론이라고 불러요. 일단은 락오페론이 왜 필요한지 어느 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락오페론의 이제 발현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게요. 락오페론에 대해서 알려면 락오페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락오페론은 아까 말한 대로 Z, 락G, 락Y, A가 하나의 프로모터 밑에 그래서 P-락이라고 합시다. 락오페론의 프로모터. 그래서 원래는 락GYA가 하나의 폴리시스로닉한 mRNA 상으로 발현되도록 되어 있어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할 수 있는 DNA의 자리를 프로모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있으면 얘가 가서 이렇게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그럼 어떻게 레귤레이션을 받느냐? 얘 부분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앞에 이 앞에 락 I라고 하는 유전자가 하나 있어요. 락 I라고 하는 유전자. 락 I라고 하는 유전자는 당연히 여기에 프로모터가 있겠죠. 프로모터가 있어서 락 I라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데 이 락 I는 뭐냐면 락 오페론의 리프레서예요. 락 오페론의 리프레서. 락 오페론 리프레서. 그래서 락 I가 RNA 폴리머레이즈가 트랜스크립션을 해서 발현을 하면 이렇게 4개씩 모여서 테트라머로 이루어요. 테트라머. 얘를 락 리프레서라고 불러요. 락 I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프로틴이 락 리프레서예요. 그런데 락 리프레서 하면 왠지 이렇게 뭔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뭘 낮추는 거냐면 락 오페론의 이 유전자들 Z, Y, A의 이 유전자들의 발현을 낮추는 아이예요. 낮추는 아이. 얘가 트랜스크립션 되지 못하도록 막는 아이. 그럼 어떻게 막을까요? 이 락 리프레서는 어떻게 얘네들의 트랜스크립션을 막을 수 있겠어요? 얘네들이 트랜스크립션 하는 것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 부분 프로모터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바인딩해서 트랜스크립션 하는데 이 락 리프레서는 그것을 막는 아이예요. 막는 아이.
어떻게 막냐면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와서 바인딩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못하도록. 근데 어떻게 막냐면 리프레서 앞으로 기억하세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하는 DNA의 자리는 프로모터라고 하고요. 리프레서가 바인딩하는 DNA의 자리. 리프레서도 DNA에 가서 바인딩을 해요. 뭐 리프레서가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리프레서 하면 DNA에 가서 바인딩하는 프로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리프레서가 바인딩할 수 있는 DNA의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그 오퍼레이터의 위치가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할 수 있는 프로모터의 위치랑 겹쳐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라보페론의 이 락지 프로모터를 P랑 프로모터랑 오퍼레이터랑 이렇게 겹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슬래시하고 보통 쓰거든요. P락, O락이에요. 그러니까 락 리프레서는 이 오퍼레이터에 가서 붙어서 척 바인딩을 하면 RNA 폴리머레이즈가 와도 바인딩 못하고 툭 떨어져요. 왜냐하면 락 리프레서는 어디 가서 붙냐면 오퍼레이터에 가서 붙어요. 오퍼레이터에 가서 붙고 RNA 폴리머레이즈는 어디 가서 붙어요? 프로모터에 가서 붙죠. 프로모터에 가서 붙는데 이 락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에 붙는 힘과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붙는 힘 중에 누가 세냐면 얘가 훨씬 세요. 훨씬 세니까 얘가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을 해서 트랜스크립션이 되면 이렇게 리프레서를 만들어요. 리프레서를 만들어서 얘가 테트라머를 이루고 이 테트라머가 여기 가서 척 이렇게 바인딩이 되어 있어요. 척 바인딩이 되어 있으면 RNA 폴리머레이즈가 가도 얘가 바인딩할 수 있는 자리를 이미 리프레서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툭 떨어지고 얘는 어쨌든 이 GYA를 트랜스크립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갔다가 떨어지고 계속 실패해요. 그러다가 락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코발란트 본드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얘가 계속 붙어 있다가 잠시 툭 떨어져요. 잠시 툭 떨어지면 금세 다시 붙겠죠. 떨어졌다가 또 금세 다시 붙으니까 얘의 바인딩 어피니티가 큰 거예요. 근데 얘가 붙어 있다가 잠시 떨어지는 그 순간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가서 트랜스크립션 한 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트라이 하지만 못하다가 얘가 잠시 떨어져 있는 순간에 이렇게 한 번 하고, 그러니까 RNA 폴리머레이즈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갔을 때 언제든지 트랜스크립션 할 수 있는데 얘는 갔더라도 대부분 실패하고 어쩌다 한 번. 그래서 보통 이 락 GYA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글루코스가 존재할 때, 글루코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있으면 바깥에 락토스가 있더라도 글루코스를 사용하면 되니까 얘가 굳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코스가 있을 때에는 지금 이 상황, 락 리프레서가 얘를 메이저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막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얘는 가다가 실패하고 가서 실패하고 반복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성공. 그래서 셀 안에 평균적으로 이 락 GY의 mRNA 숫자가 한 5카피 정도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레벨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레벨로. 그렇지만 이콜라이로 본다면 얘가 5카피가 있다고 하더라도 락 Y가 어쨌든 5카피지만 적은 양이지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그러니까 락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락토스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남아져 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락지도 있긴 있는데 별로 글루코스가 다 들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락토스가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와봤자 얘가 잘라서 사용하긴 하는데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락오페론의 양은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글루코스가 없어져요. 글루코스가 없어지면 바깥에 있던 락토스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구멍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 락토스가 구멍 안으로 들어와요. 셀 안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지금은 글루코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락토스만 있으니까 락토스가 이렇게 바깥에서 막 안으로 들어와요. 락토스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요게 뭐예요? 락 리프레서죠. 락 리프레서에 가서 이렇게 바인딩을 해요. 락 리프레서에 가서 바인딩을 해요. 락 리프레서에 가서 바인딩. 여기에 락토스가 붙은 거죠. 락토스가 이렇게 바인딩을 해요. 바인딩을 하면 뭔가 락 리프레서 프로틴에 뭔가 이렇게 턱 바인딩을 하면 이 프로틴의 스트럭처가 변해요. 구조가 변한다는 거죠. 구조가 변하면서 뭐냐면 얘의 펑션이 변해요. 펑션이 어떤 펑션이 변하냐면 얘의 펑션은 락 리프레서는 오퍼레이터에 강하게 붙어서 얘네들의 일을 못하도록 막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락토스가 락 리프레서에 붙게 되면 락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에 붙을 수 있는 힘이 급격하게 약해져요.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락 리프레서가 원래 오퍼레이터에 붙을 수 있는 어피니티가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붙을 수 있는 어피니티보다 훨씬 컸는데 이 리프레서에 락토스가 붙으면 이게 순식간에 역전이 돼요. 역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안에 폴리머레이즈가 이제는 갔어요. 원래는 얘가 붙어 있었는데 얘를 안에 폴리머레이즈가 가서 툭 치기만 해도 얘가 툭 떨어져요. 툭.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얘를 막 발현시킬 수 있어요. 거의 안에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프리패스로 그냥 바로 트랜스크립션을 막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얘의 이것은 이제 GY의 양인데 Y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락G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락Y가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락Y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구멍이 많이 생기겠죠. 구멍이 많이 생겨서 바깥으로부터 락토스가 마구마구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락G가 또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을 다 잘라서 락토스를 잘라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다 사용하고 나면 이제 바깥에 락토스가 많이 있다가 얘네들이 다 들어와서 사용하면 이제 바깥에는 락토스가 거의 없겠죠. 그러면 안에 들어오는 락토스도 잘라 쓰다 보면 이제 별로 쓸 것도 없잖아요. 그러는 시간 동안 이제 계속 얘는 사용을 하고 높은 레벨로 유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원래는 락토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얘의 어피니티가 굉장히 약했는데 셀 안에 들어온 락토스를 잘라 쓰고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어디 것까지 잘랐으냐면 얘까지 잘랐어요. 얘까지 잘랐으면 어떻게 돼요? 리프레서가 다시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가서 다시 바인딩을 할 수 있는 힘이 세지고 그렇게 되면 이 락GYA의 양은 다시 줄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바깥에 글루코스가 없고 락토스가 있을 때 이 락토스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락토스를 데리고 들어오는 데 관여하는 프로틴, 락토스를 데리고 들어와서 잘라 쓰는 데 관여하는 프로틴들의 발현을 높였다가 이제 또 락토스가 없으면 더 이상 얘네들이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네들의 발현을 낮추는 메커니즘, 이게 락오페론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나중에 오페론을 배우면서 요거 한 번 더 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락오페론이 이거 말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등학교 때 잘 안 배우더라고요. 배우긴 배우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요 메커니즘이 재밌고 이 메커니즘이 재밌으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강조를 하고, 근데 사실은 이 부분보다 락 오페론 얘의 유전자의 발현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 부분이 기여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이 기여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주로 배운 건 이 부분을 배워요. 이 부분이 재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오페론 배우면서 다시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락 오페론의 전체적인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에 대해서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 락 리프레서는 오퍼레이터에 가서 바인딩을 하고 RNA 폴리머레이즈는 프로모터에 가서 바인딩을 한다. 그런데 락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에 바인딩할 수 있는 어피니티가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바인딩할 수 있는 어피니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락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에 붙어서 이 유전자의 발현이 거의 바닥이다. 그런데 락토스가 들어오면 이 락토스가 리프레서에 가서 바인딩을 하고, 그러면 리프레서의 힘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RNA 폴리머레이즈가 락GY의 A의 양을 급격하게 상승시킨다.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진 프로덕트 락GY가 바깥에 있는 락토스를 마구마구 데리고 들어오고 그걸 잘라 쓰다 보면 이제 셀 안에 더 이상 락토스가 없는 상황이 되면 어디까지 잘라 쓰냐면 리프레서에 붙어 있는 락토스까지 자른다. 그러면 다시 리프레서가 힘을 얻게 되고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에 가서 강하게 붙으면서 얘네들의 발현이 다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이게 락 오페론의 여러분들이 배우는 가장 재밌는 메커니즘이에요. 요거 지우고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 제가 지우는 동안 지금 요 부분 오페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필기한 거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사실은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예, PUC에서 이 다시 한번 PUC에서 셀프 라이게이션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PUC를 이용해서 클로닝을 하면 여기 콜로니들이 막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꽤 많은 부분이 셀프 라이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셀프 라이게이션 여기서 콜로니를 따서 DNA를 뽑아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 셀프 라이게이션이고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이 안에 있기는 할 텐데,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뭐 몇백 개를 다 뽑아서 DNA를 뽑아서 하면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러면 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눈으로 봐서 딱 이거는 셀프라이게이션이 아닌 거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핸드아웃으로 돌아오면 16페이지에 보면 PUC의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클 폴리링커리전 주변에 이제 락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락지가 아니라 락지 프라임이라고 했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기면 17페이지에 보면 PUC 그림이 락지 프라임이라고 이제는 되어 있네요. 폴리링커리전이 있고 그 다음에 P락, O락 기억나죠? 방금 전에 한 거. 그리고 락 I, 락 리프레서 요거예요. 이게 방향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시계 방향으로 좀 돌려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면 여기에 락 I가 있고요. 이게 락 I 프로모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P락, O락이 있고 여기에 락지 프라임이 있어요. 락지 프라임은 뭐냐면 락지 프로틴은 베타 갈락토시데이즈라고 해서 락토스를 자를 수 있는 엔자임이에요. 두 개.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로 되어 있는 락토스를 잘라서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로 이제 바꿔주는 그럴 수 있는 엔자임인데 락지라는 엔자임이 이렇게 있다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락지라는 엔자임이 아미노 엑시드가 1번부터 30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칩시다. 300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보통은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로 하나의 단백질로 하나의 mRNA로 쭉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단백질도 1번부터 300개의 아미노 엑시드가 쭉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얘가 락지 액티비티를 갖겠죠.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 락지라는 단백질이 가지는 굉장히 희한한 특성이 있어요. 희한한 특성이 뭐냐면 1번부터 30번 31번부터 300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이 두 개로 나눈다는 것은 요것을 만들 수 있는 mRNA 부분을 한쪽에서 발현시키고 요것을 만들 수 있는 mRNA 부분을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만들면 두 개의 mRNA로부터 각각 얘는 요만한 걸 만들 거고 얘는 이만한 단백질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의 단백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뚝 잘라 놓은 거예요. 뚝 잘라 놓은 건데 뚝 잘라 놓아도 얘네 둘이 따로따로 이렇게 발현이 되더라도 지네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져서 락지 액티비티를 가져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성질. 이 부분을 락지 프라임이라고 해요. 예. 이 부분이 번호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15번까지 16번부터 15번 1번부터 15번까지 15개의 아미노 엑시드를 코딩하는 짧은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이 부분을 따로 만들면 물론 당연히 이게 없으면 액티비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액티비티 없고 당연히 얘만 있어도 액티비티는 없어요. 오케이? 이건 기본이고 이 부분이 따로따로 있어도 필요한데 특이하게 이렇게 나눠놔도 액티비티 있다는 게 굉장히 이 단백질의 희한한 성질이에요. 이 부분을 빼고 이제
그런데 이 부분이 발현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락지 프라임 부분을 중간 부분을 나눠요. 중간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1번부터 7번, 8번부터 15번. 그런데 이거를 또 세 조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아미노 액시드를 넣을 수 있는 DNA 정도를, 그러니까 아미노 액시드를 더 넣는 거죠. 아미노 액시드를 더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번부터 7번 사이와 8번부터 15번 요 사이를 벌려서 여기다가 아미노 액시드를 하나 더 만들게,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넣으면 하나의 아미노 액시드를 만들 수 있겠죠. 3개, 6개 뭐 이렇게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아미노 액시드를 코딩할 수 있는 코돈의 개수, 3의 배수만큼 뉴클레오타이드를 점점 증가시키면 이제 아미노 액시드가 여기에 뭐 1개, 2개, 3개, 4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용도로 얘네들을 이제 스크리닝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기에 한 아미노 액시드가 한 30 아미노 액시드 정도가 인서션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퀀스, 아무 시퀀스나 아무 아미노 액시드나 여기에 30개 정도를 넣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10개 넣어보고 20개 넣어보고 30개 넣어보고 50개 넣어보고 100개 넣어보고,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 넣었을 때는 이럴 때에도 얘가 액티비티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를 더 벌려서 아미노 액시드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 얘랑 얘는 물론 이걸 얘기 안 했네요. 이 부분을 락지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락지 프라임이라고. 이 부분은 락지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빠졌냐면 1번부터 15번 아미노 액시드가 빠져 있다고 해서 빠진 것을 이제 델타 세모를 쓰죠. 15라고 불러요. 락지 프라임과 락지 델타 15로 이렇게 나눴을 때도 액티비티가 있고, 이 락지 프라임을 중간을 벌려서 이 사이에다가 몇 개의 아미노 액시드를 한 30개까지 아미노 액시드를 넣어도 얘가 여전히 액티비티가 있더라. 그런데 얘가 30개의 아미노 액시드보다 더 커지면 40개, 50개, 100개 뭐 이렇게 되면 그때서야 얘가 액티비티를 잃게 돼요. 이게 락지라는 엔자임의 특이한 성질이에요. 락지라는 엔자임의 특이한 성질. 보통은 이런 어떤 A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A라는 단백질이 100개의 아미노 액시드로 구성 짧은 거라도 이거를 뭐 부분 잘라서 그러면 2개로 1번부터 30번, 31번부터 100번 이렇게 2개를 따로따로 발현시키면 얘가 액티비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락지라는 엔자임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잘라서 따로따로 발현시켜도 액티비티가 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이 작은 펩타이드에다가 중간에 또 인서션을 시켜도 어느 정도까지는 액티비티가 있더라. 그런데 얘가 이 사이가 길어지니까 액티비티를 상실하더라 라는 게 이 락지라는 단백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늘은 일단은 2번째 수업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녹화를 더 해서 그 뒷부분
일단은 마무리를 할게요. 그거는 일단 다시 녹화를 해서 이 부분 그대로 놔두고 이 판서를 이어서 7주차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수고했습니다.